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선형 연산자 중에서 어, 성질들을 알아보는데 길이가 보존되는 연산자들이 있고 길이가 보존되지 않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회전과 반사는 기억을 해보면 길이가 보존이 되는 거고요. 정사형 같은 거는 길이가 보존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길이가 보존되는 연산자에 해당하는 표준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연산자에 대한 표준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교 행렬이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 직교 행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길이가 보존되는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회전을 하는 것, 그리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에 대해서 반사를 하는 것, 이런 연산자들은 회전한다든지 반사를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길이를 바꾸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은 두 벡터 원래 변환하기 전에 임의의 두 벡터의 사이각을 각각을 변환을 하고 나도 사이각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은 길이 보존 선형 연산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어, 변환과 연산자의 차이는 변환되기 이전과 변환된 후에 차원이 같을 때 우린 연산자라고 불렀었죠. 오퍼레이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점을 통과한 직선 위로의 반사 또는 임의의 각도로의 회전은 길이가 보존되는 선형 연산자인 반면에 어, 우리가 정사형을 하는 연산자는 길이가 보존되지 않는 연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보존된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쓰면 원래 벡터의 크기가 변형을 하고 났을 때의 크기와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런 길이가 보존되는 이런 연산자를 우리는 직교 연산자다, 오소고널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배운 R2에서 회전과 연산자는 직교 연산자입니다. 왜 얘들이 직교 연산자인지는 얘들이 뭔가 직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얘들에 대한 표준 행렬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직교 연산자, 즉 길이가 보존되는 연산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둘 사이의 각도를 보존합니다. 그 각도가 보존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길이가 보존된다라는 것은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이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변환되기 전의 내적은 변환하고 난 뒤에 내적과 같다. 변환한 결과들끼리의 내적과 같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임의의 벡터의 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스퀘어 루트 한 거죠. 그 제곱근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변환되기 전에 얘를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나 변환한 후에 내적한 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서로 다른 벡터를 적용을 하면 두 벡터 사이에 변환하기 전에 내적의 결과는 각각을 변환한 후에 내적의 결과가 같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 내적과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구했죠? 세타라는 것은 아크 코사인의 내적과 각각의 노음으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가 보존이 된다라는 것은 각도도 보존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보존되는 연산자는 각도도 보존된다. 또 내적도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왜 직교 연산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얘의 표준 행렬의 성질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직교 행렬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 정사각 행렬 A가 A의 역행렬과 A의 트랜스포즈가 같으면 이것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A의 역행렬과 A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는 것이 직교라는 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A의 역행렬과 A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A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가 항상 항등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A의 인버스와 A의 트랜스포즈가 같기 때문에 이 말은 A와 A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항등행렬이 된다. 또는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하면 항등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해서 항등행렬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A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각각의 행이 있었는데 A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 행이 열로 옵니다. 그죠? 이렇게 열, 열이 돼서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한다라는 것은 원래 행이 된 게 열이 됐고 두 행렬의 곱은 열 벡터,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또는 이제 다시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이 관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A의 열이 든 게 여기에 다시 행이 됐죠. 그죠? 두 번째 열이 두 번째 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와 A를 곱하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는데 사실 여기서 첫 번째 행이라는 것은 원래 A의 첫 번째 열이었어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열의 내적을 취했더니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내적을 취하면 0이고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내적을 취하면 0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두 번째 열과 두 번째 열, 자기 자신과의 내적은 1이고 나머지 열들과의 내적은 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열과 세 번째 행의 내적만 1이고 나머지 열들과의 내적은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에 도달을 하느냐 하면 A 트랜스포즈와 A 인버스가 같다라는 말은 열들끼리 내적을 취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내적만 1이고 다른 열들끼리의 내적은 0이다. 즉 모든 열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이제 열 벡터들끼리인데 만약에 A와 A 트랜스포즈를 곱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의 행과 A 트랜스포즈는 A의 행이 열이 됐을 테니까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의 내적만 1이고 첫 번째 행과 나머지 행들의 내적은 다 0이 되고 두 번째로 가서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내적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즉 모든 행들은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와 A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라는 것을 직교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A의 인버스와 A의 트랜스포즈가 같으면 모든 행 벡터들 또는 모든 열 벡터들은 다 서로 직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이 직교 행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내적은 1이 돼야 되고 나머지 지금 여기는
열들로 했는데요. 나머지 열들과의 내적은 0이 된다. 라는 이제 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얘를 풀면은 해당되는 값을 뭐 이렇게 되든지 두 가지 경우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제 그 반사와 회전은 길이 보존 연산자다. 직교 연산자다라고 했는데 직교가 되면 그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이 된다. 직교 연산자에 대한 표준 행렬은 직교 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보면요. 지금 얘, 얘는 직교 행렬인가? 행들끼리의 내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이죠. 또는 열들끼리의 내적.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첫 번째 열의 내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직교 연산자의 조건, 직교 연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보존 연산자를 직교 연산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연산자에 해당하는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 회전과 반사는 직교작용소다. 직교작용소라는 것은 길이를 보존한다.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이다라는 거고, 길이를 보존하지 않는 연산자는 표준 행렬이 직교 행렬이 아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사형을 배웠고요. 어, 정사형 말고도 길이를 보존하지 않는 연산자로 우리는 바로 뒤에 축약 확대 그리고 압축 확대, 측밀림 변함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과 확대라는 것은 X, Y축이 동시에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K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는 축약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늘어나는 것을 확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X, Y축이 다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 0을 K배 늘리면 K0이 되겠죠. 0, 1을 K배 늘리면 0K가 돼서 표준 행렬은 K0, 0K가 됩니다. 이것은 K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똑같은 벡터를 줄이든지 느리든지 하는 거여서 K 값에 따라서 얘가 표준 행렬은 같지만 축약이 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보는 압축과 확대는 뭐냐 하면은 압축과 확대는 여기서 줄느냐 느느냐인데 어, 압축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압축과 확대는 앞과 다른 게 뭐냐면은 한 축으로만 줄거나 늘고 나머지 Y축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 X방향, Y방향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X방향으로 K배 압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얘는 X축의 성분만 있을 때는 얘가 10이 K0이 되지만 Y축으로는 전혀 변환이 없기 때문에 0, 1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행렬은 K0, 0, 1이 되고 어, K 값이 여기서도 0보다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값이 늘어나든지 줄든지 하는 거고 Y축으로의 압축과 확대는 X축의 방향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 0은 전혀 변화가 없고 0, 1만 0K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측밀림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측밀림 변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기서도 축이 정해져 있습니다. X 방향으로 측밀림을 할 거냐, Y 방향으로 측밀림을 할 거냐인데 X 방향으로 측밀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Y 값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고 대신에
x 값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게 y에 비례해서 변화합니다.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에 위치한 y 값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변환을 쓰면은 원래 x 값이 x 플러스 그 지점의 y 값의 k배만큼 커지고 y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얘도 1, 0을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x는 1이니까 1, 0이 되고 그대로 그다음에 표준 벡터 0, 1을 변화를 시키면 0에다가 k가 되고 그래서 x 성분은 k, y 성분은 0이 되죠. 그래서 y 성분은 1,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컬럼은 k1이 됩니다. 그다음에 y축으로 측밀림 변화는 변환하는 값이 x 값은 그대로 두고 y 값만 x에 비례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1, 0을 변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 그리고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k가 됐고 0, 1을 변환을 시키면 0 그리고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0, 1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행렬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원래 시작점이 크기가 1, 1이 되는 이런 단위 사각형이 있었는데 단위 사각형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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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시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환시키는 변환에 대한 표준 행렬을 구해보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얘는 원래 1, 1이던 게 X축, Y축 다 두 배로 늘어났죠. 그래서 얘는 표준 행렬이 2, 0, 0, 1일 겁니다.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Y는 그대로 있고 X만 두 배로 늘어났죠. 그러면 얘는 원래 0, 1이 1, 0이 2, 0이 되고 y는 그대로 있고 얘는 x축으로 측밀림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축으로 측밀림이 되면 얘는 측밀림이 얼마나 된 거냐면은 여기 1,1이 지금 3,1이 되는 거니까 1,1이 3,1이 되려면 k 값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행렬은 1, 0, 2,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에 이용을 하면 뭐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림이 여러 가지 얘는 회전이 된 것, 얘는 측밀림 된 것, 얘는 X축으로 어, 축약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끝내도록 할게요.